오늘 소개할 사연은 휴가철에 놀러 갔다가 이혼녀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40대 싱글남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자주 받아야 일할 맛이 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소리들을 하지만 똥밭에 굴러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난 능력이 없다 보니 직장 생활도 지루하고 그저 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업무는 신경도 안 쓰고 휴가 계획만 열심히 짜보았지만 친한 친구들은 거의 결혼을 해버려서 함께 휴가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휴가는 돌아왔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던 저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기에는 시골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일단 돈이 없어도 숙식이 해결되고 아이들은 맘 놓고 뛰어놀 수 있으며 마당에서 둘러앉아 구워 먹는 삼겹살은 최고의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혼자 지내야 하는 휴가에는 지인들과 술판 벌이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혼녀를 만나게 된 것도 고향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휴가 2일차 되는 날이었는데 초저녁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심심하면 시내에 놀러 나오라며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에게 여자를 만나게 해준다는데 거절할 남자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멋을 내봤자 시골 촌놈이라 티도 안 나겠지만 나름대로 멋지게 차려입으며 소개팅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서울물을 10년 가까이 먹다 보니 사투리도 안 쓰고 여자에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는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친구와 서너 살 연상으로 보이는 여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해주는 줄 알고 짜증이 살짝 났는데 다행히 친구의 애인이었습니다. 서울만 불륜들이 많은 게 아니고 지방에도 넘쳐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소개해준다는 여자는 친구 애인의 친한 동생으로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커피숍을 하고 있고 아주 예쁘게 생겼다면서 저에게 기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쁘다는 소리에 자꾸 입구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세련되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친구를 보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며칠 남지 않은 휴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희 쪽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개받을 여자가 아니고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욱 그 회원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지방은 시내라고 해봤자 한 사람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새삼스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쁜 회원을 먼저 봐서인지 바로 도착한 이혼녀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괜히 비교가 돼서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이 동안이고 성격이 밝아서 말도 편하게 나누며 서로에게 부담 없이 대하였습니다. 친구 커플은 먼저 나가고 이혼녀와 둘이 남았지만 그녀에게 많은 관심이 없다 보니 어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다니는 바가 있다며 같이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무늬만 바같이 만들어 놓고 운영 방식은 동네 사랑방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종업원도 없고 40대 여사장이 혼자 장사하는데 성격이 좋아서 여자 혼자 술 마시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나름 편안한 분위기 때문인지 의도치 않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제가 정신 차리며 눈을 떴을 때는 이혼녀의 침대 위에서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기억에는 없지만 밤사이에 이혼한 그녀가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찌 된 건지 물어보려고 찾아보았지만 아무래도 커피숍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물론 연락처도 모르고 있어서 막막했는데 일단 속쓰림을 달래려고 잘 차려놓은 해장 밥상을 맛있게 해치웠었습니다. 저의 집은 아니지만 아무도 없어서 편안했고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남자 흔적은 안 보여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 그녀의 성격도 괜찮을 것 같고 계속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숙취도 몰려오고 해서 한숨 더 자고 나갈 생각으로 잠을 잤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녀가 들어왔고 제가 자고 있는 걸로 알았는지 조용히 옆에 와서 눕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고 괜히 자는 척한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데 살며시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푹 잠을 자서인지 저는 기운이 넘쳐났고
은총을 바라는 그녀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인연을 만들면서 기억나지 않는 어제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헤어진 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지만 저를 만난 그녀는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그녀의 커피숍과 집을 오가며 뜻깊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녀를 보며 결혼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무료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멘붕이 오기도 하고 퇴근하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그녀를 보러 가고 월요일 아침까지 있다가 회사로 바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장거리 연애가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서 사표를 내었습니다. 당분간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약속을 받았던 터라 아쉬운 마음보다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좋았습니다. 1년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살았는데 정말 너무나 행복해서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명언이 있지만 그녀는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옆에만 있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아서 현금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커피숍까지 장사가 잘 돼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인지 저에게는 사랑만을 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도치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됐고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이혼녀라는 선입견으로 아내를 쉽게 대하였는데 만약 아내가 적극적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내에게 충성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충성할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내에게 저처럼 충성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